네, 이번 7.3에서 공부할 내용은 실린드리컬 쉘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입체의 부피를 구하려고 합니다. 이런 문제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죠. y는 2x제곱 빼기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0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지금 이 그래프가 y는 2x제곱 빼기 x세제곱이고 y는 0은 x축이니까 지금 이 영역을 어디로 회전을 하냐면 y축으로 회전을 했을 때, 즉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그렇다면 y축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적당한 y를 하나 잡아서 이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보면 아마 만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될 거예요. 이 선분이 y축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요. 이 점이 돌아가는 원에서 이 점이 돌아가는 원의 넓이를 뺀 것이 아마 단면의 넓이가 될 거예요.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고 이 길이도 우리가 구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y는 2x제곱 빼기 x세제곱이니까 뭘 풀어야 되냐면 x는 뭐라고 이렇게 풀어야 돼요. 그런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다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x는 루트 y 이렇게 풀 수 있는데요. y는 2x제곱 빼기 x세제곱일 때는 x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? 즉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. 일반적으로 풀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풀 수 있다고 해도 이 답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. 그리고 3차가 아니라 4차, 5차, 그리고 여기가 지수함수나 사인함수, 로그함수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x는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래서 7.3의 목표는 앞에 7.2에서 배웠던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 회전체의 입체를 부피를 구하겠는가? 네, 이 질문부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질문을 생각을 해보죠.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. x는 a, x는 b, 그리고 x축. 이렇게 둘러싸인 영역을 y축을 중심으로 회전했을 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계산하여라. 네, 이 문제를 우리가 7.2에서 배웠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7.2에서는 이게 대칭 축이고 이 축과 수직인 면으로 잘라서 이 단면의 넓이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부피를 구했었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예제를 보면 이렇게는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. 그래서 생각을 전환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잘라서, 즉 우리가 대칭하려는 이 축의 수직이 아니라 평행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이 실린드리컬 쉘, 즉 큰 원기둥에서 작은 원기둥을 뺀 이 입체의 부피를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원기둥의 높이는 같고요. 큰 원기둥의 반지름을 R2, 작은 원기둥의 반지름을 R1이라고 쓰겠습니다. 그러면 큰 원기둥의 부피 파이 R2의 제곱 곱하기 H에서 작은 원기둥의 부피 파이 R1 제곱 H를 빼면 파이와 H로 묶어주고 R2의 제곱 빼기 R1의 제곱이 되겠어요. 그래서 가운데 걸 인수분해하면 R2 더하기 R1이 되고 여기는 R2 빼기 R1이 되죠. 작은 원기둥의 반지름 R1과 큰 원기둥의 반지름 R2의 평균을 우리가 R이라고 쓰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R2 더하기 R1을 2로 나눠주고 여기에 2를 하나 곱해주면 식이 같아지죠.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바로 R이라는 값으로 대치를 해주고 이 값을 우리가 델타 R, 즉 두 반지름의 차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실린드리컬 쉘의 부피는 2파이 곱하기 R 곱하기 H 곱하기 델타 R로 쓸 수 있어요.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 2파이 R은 뭐냐면 이 작은 원과 큰 원의 평균 반지름으로서 생겨지는 원이겠어요. 그래서 2파이 R은 작은 원과 큰 원의 평균 둘레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H는 이 원기둥의 높이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델타 R이라는 것은 이 실린드리컬 쉘의 두께가 되죠. 그래서 이 볼륨은 우리가 평균 둘레 곱하기 높이 곱하기 두께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앞서 했던 질문 y는 fx 그리고 x는 a, x는 b, x축으로 둘러싸인 이 영역을
y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앞서하고는 달리 이 축의 평행인 선을 회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x는 a와 x는 b 이 구간을 n등분을 할 거예요. 그래서 마찬가지로 i-1번째와 i번째를 xi-1과 xi라고 쓰겠습니다. 그리고 이 구간에서 임의의 샘플 포인트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편의상 이 두 점의 중점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값을 xi_라고 쓰고요. 이 x_에서의 함수 값을 높이로 생각하는 이 직사각형을 생각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직사각형을 y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? 아까 앞에서 공부했던 실린드리컬 쉘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이걸 중점을 샘플 포인트로 선택을 한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 직사각형이 회전되는 이 실린드리컬 쉘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요. 실린드리컬 쉘의 부피는 원 둘레 곱하기 높이 곱하기 두께였어요. 그래서 원 둘레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xi 바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죠. 그래서 2파이 곱하기 xi 바가 원 둘레가 되겠고요. 높이는 fxi 바가 되겠고요. 두께는 이 두 값의 차이니까요. 델타 x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값이 이 실린드리컬 쉘의 부피가 되겠어요. 이걸 n개를 모두 다 더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있는 함수가 인테그러블이기 때문에 이 값은 리만 이론에 의해서 정적분 a부터 b까지 2파이 곱하기 x 곱하기 fx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결론입니다. 이 영역을 y축으로 이렇게 회전했을 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2파이 x 곱하기 fx를 x는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얘기예요. 네, 그런데 사실 이 공식을 기억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.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.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선분이 돌아가면 이러한 이제 실린드리컬 쉘이 되는데요. 이걸 한번 뚝 잘라서 보면 이러한 직사각형처럼 생겼는데요. 이걸 반지름을 x라고 하면 한 바퀴 돌아가는 게 아마 길이가 2파이 x가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높이가 fx니까요. 이 직사각형을 다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요.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사실은 우리가 적분하려는 함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풀지 못했던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어요. 이 곡선이 y는 2x제곱 빼기 x세제곱이고요. y는 0, 즉 이 영역을 어디로 이제 회전을 하냐면 y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이제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. 공식은 뭐냐면요. 2파이 x에 fx를 하는데요. 우리가 비록 y축에서 회전을 하지만 적분은 x축을 따라서 적분한다 이죠. 그래서 0에서 2까지 x축을 따라서 적분하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은 계산이죠. fx 대신에 2x제곱 빼기 x세제곱을 대입해서 2x 세제곱 빼기 x 4제곱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을 구해서 우리가 답을 구하면 5분의 16파이로 얻을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. 이번 식은 우리가 사실 7.2에서 여러 번 다뤘던 그 영역인데요. y는 x와 y는 x제곱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영역을 y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라고 했어요. 근데 사실 이거는 1차식과 2차식이기 때문에 우리 7.2에서 배웠던 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. 어떻게 푸느냐면 이쪽으로 회전을 하니까요. 여기에 y를 하나 고정을 하고 이 선을 이렇게 돌려서 바깥 원의 반지름, 안쪽 원의 반지름을 계산을 하는 거죠. 그래서 파이 y 빼기 파이 y 제곱을 y쪽으로 이렇게 적분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실린드리컬 쉘을 이용을 하면 x축에서 적분을 하는데요. x를 하나 고정을 하면 이제 이 선분이 y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되는 거니까 이 길이의 한 바퀴 돌아가는 길이, 즉 2파이 x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 실린더의 높이는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는 거니까요. 이 길이는 바로 x-x제곱이 되겠죠. 그래서 여기 x-x제곱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앞쪽은 실린더의 한 바퀴 둘레, 이거는 실린더의 높이입니다. 그래서 이 뒤에는 그냥 계산하면 되죠. 그래서 2파이 곱하기 x제곱 빼기 x세제곱이라서 이것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면 6분의 파이, 아까 구한 값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네, 그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. y는 루트 x가 있고 0에서 1까지이고 그래서 이 영역이에요. 이 영역을 이번에는 x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
그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데요. 7.2에서 활용했던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우리 7.3에서 공부했던 실린드리컬 쉘을 이용을 해서 구해보란 얘기입니다. 이번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했기 때문에 적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거냐면 Y축을 따라서 0에서 1까지 이렇게 적분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이 선이 이쪽으로 회전했을 때 그 실린드리컬 쉘의 둘레와 높이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. 먼저 실린드리컬 쉘의 둘레는 그 원의 반지름이 이것일 것 같아요. 이건 바로 y가 되죠. 그래서 2파이 y가 되겠고요. 높이는 이 길이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는 우리가 뭐가 되냐면 x가 되는데 사실은 y는 루트 x니까 x는 y로 표현하면 y제곱이 돼요. 그래서 이 실린드리컬 쉘의 높이는 1 마이너스 y제곱이 돼요. 그래서 2파이 y 곱하기 실린드리컬 쉘의 높이 1 빼기 y제곱. 그래서 이 함수를 0에서 1까지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2파이 곱하기 0부터 1까지 y 빼기 y 세제곱의 엔티드리버티브 펑션을 이용하면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. 물론 이건 우리 7.2에서 공부했던 게 계산이 훨씬 쉬운데요. x축으로 회전한 식을 y축으로 적분할 수 있다. 네, 그런 것을 참고하기 바랍니다. 네, 이제 7.3의 마지막 문제네요. y는 x 빼기 x제곱,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. 그리고 y는 0이니까요. 네, 이 영역을 x는 2라는 라인으로, 그러니까 이 라인이죠. 이 라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이번 섹션에서 공부했던 실린드리컬 쉘을 이용을 해서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우리가 계산을 시작하는 방법은 이게 이제 대칭선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적분을 할 거거든요. 그러면 여기를 x라고 하나 주고 이 대칭선의 평행인 선을 우리가 그리잖아요. 그럼 이 선이 이렇게 돌아갈 때 우리가 실린더를 생각을 할 거예요. 그러면 실린더를 생각하면 요게 이제 높이가 되고 반지름은 아마 이 값이 반지름이 되겠죠. 이 반지름의 길이는 전체 길이가 2이고 여기가 x니까 2-x가 돼서 2파이 곱하기 2-x가 되겠고요. 이 실린더의 높이는 x일 때 함수 값이니까 x 빼기 x제곱이 되겠어요. 그래서 x 빼기 x제곱을 곱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남은 거는 2파이 곱하기 2-x 곱하기 x-x제곱, 이 식을 0에서 1까지 x쪽으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2파이 곱하기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2x를 0부터 1까지 적분해주면 2분의 파이가 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로써 7.3을 다 마쳤는데요. 7.2하고는 달리 우리가 회전하는 방향의 수직이 아니라 평행인 방향으로 잘라서 계산한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. 네, 이로써 7.3을 다 마쳤습니다. 감사합니다.